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보복 운전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결정적 증거와 피해자의 완벽한 대응으로 가해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도로 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편의상 정훈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훈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결혼 5년 차이고 3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정훈 씨는 안전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15년 무사고 운전자였고 교통법규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과속하지 마, 신호 지켜, 끼어들기 하지 마. 정훈 씨의 운전 원칙이었어요. 어느 주말 정훈 씨는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응, 출발하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아빠, 바다 보러 가는 거야? 그래, 우리 민준이. 재미있을 거야. 가족은 설렜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정훈 씨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95km/h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빵빵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백미러를 보니 검은색 제네시스가 바짝 붙어서 경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저래? 정훈 씨는 의아했습니다. 1차로도 비어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는 걸까요? 하지만 정훈 씨는 무시하고 계속 주행했습니다. 자신은 제한 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2차로를 주행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뒤 차가 더 심하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빵빵. 그리고 전조등을 번쩍번쩍 켰다 껐다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정훈 씨는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뒤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경적을 울리고 바짝 붙어서 따라왔습니다. 정훈 씨는 할 수 없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어요. 길을 비켜준 겁니다. 그 순간 제네시스가 맹렬한 속도로 추월해 갔습니다. 아마 140km/h는 넘는 속도였어요. 미친놈. 정훈 씨는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추월한 제네시스가 갑자기 정훈 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정훈 씨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피했어요. 여보, 조심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괜찮아, 민준아. 아빠가 있어. 정훈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추돌할 뻔했어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급가속하더니 2차로로 갔다가 또 정훈 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급브레이크. 끽.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정훈 씨 차가 제네시스를 스칠 뻔했어요. 이 미친놈이. 정훈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피하는 수밖에요. 제네시스는 5분 동안 이런 짓을 반복했습니다. 끼어들고 급브레이크 밟고 또 끼어들고. 정훈 씨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가족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블랙박스. 블랙박스에 다 찍히고 있을 거야. 정훈 씨는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끼어들고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그제야 속도를 내서 사라졌어요. 정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무서웠어. 아내는 떨고 있었고 아들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정훈 씨는 가족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 새끼 꼭 신고할 거야. 정훈 씨는 다음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바짝 붙어 경적 울리는 장면, 추월 후 끼어들기 하는 장면, 급브레이크 밟는 장면 5번 반복, 번호판도 선명하게 찍힘. 완벽해. 정훈 씨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입니다. 보복운전 신고하려고요.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어디서 발생했나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50km 지점입니다. 상대 차량 번호판 알고 계시나요? 네,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123가 4567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제출해 주시면 조사하겠습니다. 정훈 씨는 고속도로 순찰대에도 신고했습니다. 여행은 망쳤지만 정훈 씨는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괜찮아. 우리 계속 가자. 응. 부산에 도착해서도 정훈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그 제네시스 생각이 났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정훈 씨는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네, 영상 제출해 주세요. 정훈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저 5번이나 끼어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네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위험운전 치상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최소 100일이에요. 그 정도요? 네, 보복운전은 중범죄입니다. 경찰은 즉시 가해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번호로 추적한 결과 가해자는 40대 남성 박성호 씨였어요. 직업은 자영업자였습니다. 경찰이 박성호를 소환했습니다. 당신 지난주 토요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했죠? 보복운전? 저요? 네, 여기 영상 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박성호는 영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가 보복운전이에요? 그냥 좀 가까이 갔을 뿐이잖아요. 끼어들고 급브레이크 5번 밟았는데요. 그건 제 차에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 보면 고의가 명확합니다. 고의 아니에요. 그리고 저 차가 먼저 2차로를 막고 있었잖아요. 박성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2차로를 주행하는 건 합법입니다. 추월 차로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비켜줘야죠. 법적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예요. 박성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니 변호사 선임하세요. 뭐, 검찰? 박성호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 변호사가 정훈 씨한테 연락했어요. 피해자분께 합의 제안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네,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해 주시면. 거절합니다. 예, 그럼 5천만 원.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가족이 죽을 뻔했어요. 합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 연락하세요. 정훈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성호는 합의가 안 되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정훈 씨를 협박하기로 한 겁니다. 박성호는 차량 번호로 정훈 씨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는 정훈 씨를 붙잡았습니다. 야, 김정훈. 네. 누구세요? 나 몰라.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 정훈 씨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제네시스 운전자였어요. 당신이 보복 운전한 사람이군요. 그래, 나야. 야, 합의해. 내가 5천 준다잖아. 거절한다고 했잖아요. 야, 너 지금 나 화나게 하지 마. 합의 안 하면 너 가족도 가만 안 둬. 뭐라고요? 똑똑히 들어. 너희 아들 유치원 어디지? 하늘 유치원? 매일 8시에 등원하더라. 정훈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지. 충고야, 충고. 합의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박성호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정훈 씨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협박당했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가 제 아들까지 언급하며 협박했어요. 뭐, 녹음은 했나요? 아니요. 갑자기 나타나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제 아들이 위험해요. 일단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입구에 CCTV가 있었어요. 박성호가 정훈 씨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음성은 안 들리지만 상황 정황상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성호를 다시 소환했어요. 피해자 집 앞에서 뭐 했어요? 그냥 얘기 좀 했어요. 협박했죠? 협박은 무슨? 합에 제안한 거예요. 피해자는 협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말만 믿지 말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세요. 박성호는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혐의를 붙였어요. 협박죄까지요. 박성호는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였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보복운전, 위험운전치상죄, 협박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상대로 5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자 집 앞에서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자녀까지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어요. 박성호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는 일시적 분노로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계획적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5차례나 반복했는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피고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흥분했다고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엄격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성호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운전면허 정지 200일, 사회봉사 300시간,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배상. 박성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재범 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성호는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호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망한 겁니다. 보복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객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저 사람 보복운전범이래. 진짜? 거래 끊어야겠다.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박성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체, 돈, 명예.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애들 아빠가 보복운전범이라는데 박성호는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박성호는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날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에서 승소하고 3천만 원도 받았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됐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끝났어. 이제 안전해. 다행이다. 아내도 안도했습니다. 정훈 씨는 이 경험으로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블랙박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언했습니다. 블랙박스 꼭 달아. 그리고 보복운전 당하면 절대 참지 말고 신고해. 지금 정훈 씨 가족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지만 겪었기에 더 조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성호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했어요. 그 결과 인생이 완전히 망했죠.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훈 씨는 잘 대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고 합의 제안도 거절했어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도로 위에서 화내지 마세요. 순간의 분노가 인생을 망칩니다. 둘째, 블랙박스 꼭 설치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셋째, 보복운전 당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